종량제 봉투가 없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듯이 기업들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 탄소 배출권이 금이나 원유보다도 수익률이 나은 녹색 원자재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면 연내에 이런 탄소 배출권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바로 ETF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지난 8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도입할 예정인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 지수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인데요. 일단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탄소 배출권은 기업 등이 일정량의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해지면서 탄소 배출에 대해 규제를 하면서 생겨난 개념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처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료 봉투를 사게 했듯이 탄소를 배출하려면 그 권리인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탄소 배출권의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학을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97년 채택되고 2005년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만들어진 이 권리는 교토의정서와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청정사업을 진행하면 권리를 새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돼서 테슬라는 탄소 배출 권리를 다른 기업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파는 매출이 전기차 판매량보다 테슬라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탄소 배출권은 기업 이전에 국가 단위에서 배분됩니다. 청정개발 기술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였을 경우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각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각 국가 기술력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권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 거래자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보통 탄소 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 나라에서 다시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기 때문에 거래는 기업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기업들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는 각 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거래소 등에서 이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운영되었고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인 유럽연합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배출권 시장 개설 첫 해에는 하루 5.1톤이 거래됐었는데 이듬해에는 20.8톤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하루 91.4톤을 기록하면서 5년 사이에 무려 17.9배, 18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대금은 49.8배 늘었다고 하죠.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정말 빠른 속도로 단번에 2위까지 성장한 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거래는 당사자, 즉 탄소 배출권을 팔 기업과 이를 구매할 기업 사이에서만 이뤄집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를 허용해서 탄소 배출권 선물 거래 시장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거래 시장에 ETF를 통해 개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증권사 등 제3자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12월에는 제3자인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증권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탄소 중립 테마형 상장지수펀드 ETF를 대거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 NH아무ndi 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은 탄소 배출권 관련 ETF를 이르면 다음 달에 동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죠. 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과 유럽의 탄소 배출권 지수를 추종하는 ETF 2종을 이달 말쯤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자산운용과 NH아무ndi 자산운용도 각각 유럽과
글로벌 탄소 배출권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내놓을 예정이죠. 그 밖에 미래에셋과 KB 등은 한국거래소가 7월에 발표한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수는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한 중대형 성장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된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두산퓨얼셀, CS윈드, 한온시스템, 경동나비엔, 유니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출시할 예정인 ETF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혹은 두 시장의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따라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ETF의 수익률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 계속 잘 팔릴까요? 일단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재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런던의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말 이후 탄소 배출권 가격은 5월 초 사상 처음으로 톤당 50유로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톤당 가격이 110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배출권 가격의 성장세는 매우 빠른 것인데요. 지난 6월 기준으로 52.17유로, 하나로 약 7만원 정도를 기록한 탄소 배출권은 1년 전만 하더라도 톤당 22.82유로 정도였습니다. 즉 1년 만에 2배 이상 129% 상승한 것입니다. 기준을 지난 5년으로 넓히면 무려 3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실수요 기업에 한해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해만 70%가량 치솟으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으로 2021년물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28,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21,300원에 거래되던 가격이었는데요. 그러나 사흘 뒤에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96% 이상 감축하는 등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고 한 달 사이에 31.5%, 즉 6,700원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권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탄소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큽니다. 이정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녹색 원자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일종의 원자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탄소 배출권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37.8%를 기록하면서 금이나 원유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ETF도 잘 팔릴까요?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유럽에서는 2008년 탄소 배출권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출시됐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던 이 ETF는 상장 폐지됐는데요. 초창기 탄소 배출권 거래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서 거래량이 매우 적었고 제도가 미비해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졌고 ETF 수익률도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고 작년 7월에 미국에서 크레인시어스 글로벌 카본 ETF가 상장했는데요. 이 ETF는 상장 후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운용 규모가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인데요.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수익률은 49.4%였습니다. 수익률이 50%에 달하는 ETF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같은 탄소 배출권 ETF의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초기 참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품을 팔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참여 증권사가 늘어나고 탄소 배출권 관련 ETF가 다양하게 출시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기존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3차 계획기간 고가 배출권 할당 계획 등에 따라서 한 개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를 20만 톤으로 제한합니다. 국내 30여 개 증권사가 모두 참여할 경우 ETF 시장의 연간 거래량인 4천만 톤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10개 증권사가 시장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증권사들의 참여 여부에도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환경부는 증권사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제3자의 할당 대상 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방안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ETF의 등장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 예고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 찾기가 한창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친환경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기업들이 대상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판매 1위 기업으로는 휴캠스가 대표적입니다. 정밀 화학 기업인 휴캠스는 공장 등의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확보한 배출권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연간 160만 톤 수준의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단위 기업으로는 최대 수준이죠. 건축 자재 생산 기업인 한솔 홈테코도 꼽히고 있습니다. 공장 폐목재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인증을 받은 한솔 홈테코는 뉴질랜드 조림 사업에도 진출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에어컨 냉매가스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온실 감축 저감 장치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후성, 환경 플랜트와 폐기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KC 코트렛, 에코프로에서 환경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에코프로 HN도 온실가스 저감 장치 제조와 판매 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금, 원유보다 나아질 녹색 원자재로 불리는 탄소 배출권, 그 가치가 향후 커질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탄소 배출권 및 친환경 관련 수혜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연내에 열릴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